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강진구 기자가 이제 그쪽을 많이 취재해서 한동훈을 만드는 세력이 이 LG하고 조선일보 이 재벌가들입니다. 네. 근데 LG의 그 윤관이라는 그 사위예요. 이게 한동훈 만들기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조선일보의 그 3세하고 이제 해서 하는데 윤관이 지금 이 정권에서 탈탈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 사업을.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 만들려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탈탈 털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한동훈을 엄청 미화 찬양했거든요, 조선일보가.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 한동훈을 전혀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김문수로 그냥 쫙 쳐버렸는데 네. 이제 시그널이 들어간 거죠. 예, 정권에서 한동훈 만들게 하지 마 그래서 했던지 실제로 검찰이 움직이니까 한동훈을 만드는 세력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뭐 무슨 자유민주든 민주주의든 간에 민주국가로서의 기본이라는 게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일꾼도 뽑는 건데 사실상 검찰이 뭔가를 다 해버리는 상황 아니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 한동훈계라고 얘기했던 박정훈이라고 저 TV조선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편을 들은 발언들을 늘 해왔는데 안 보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동훈계라고 해서 사라지고 김경률이고 뭐 진중권이고 입 다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 진중권 씨는 뭐 중앙일보 인터뷰였나요? 금요일치에 뭐 한동훈에 대한 평가도 좀 하면서 상식적인 정치인이다. 뭐 내가 진보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만 얘기하고 있지. 윤석열 들이받다고 이런 문제는 얘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중권도 지금 그 도양대에다가 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범 한동훈 파들을 지금 다 이렇게 아마 이 분쇄를 시킨 거예요. 이 검찰 정권에서. 그래서 뭐 마치 이제 박정희 때 김종필 좀 까불면은 그냥 한 방에 쳐가지고 그냥 그렇죠. 뭐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네.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종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건 한동훈인데. 그래서 실제로 김종필이 끝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자, 이제 한동훈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 이제 아무 무기가 없어졌는데 그럼 한동훈을 쫓아낼 필요가 없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말 잘 듣는 이제 걔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김종필은 이제 인척 관계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죠. 그렇죠? 박정희가 죽는 순간까지 김종필은 뭐 유신 정권의 2인자인데 대통령 박정희에게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서 쓱 스무스하게 갔다. 까불면 다치고 까불면 다치고 몇 번에 걸쳐서 그냥 그렇죠. 탈탈 털어서 뭐 외국도 나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귀향도 보내고 네. 뭐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러나 주변에 늘 있었죠. 하여튼 멀지 않은 곳에. 한동훈도 윤석열과의 관계가 그렇게 할 거다.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종필 자체에 좀 일정적인 정치적인 지분과 내공이 있었던 반면에 한동훈은 사실 정책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어차피 이거 지금 계속 그 놈의 이거 박근혜 탄핵 문제 가지고 계속 이슈가 돼요. 김문수도 질거했을 때. 네네. 이거 누구 하나 따로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걸로 한동훈 지금 계속 치는 흐름이 있고 보수에서는. 그럼 지지층도 그렇고 이 정권과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의 개인 능력도 그렇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직접 일부러 내쫓을 필요는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네. 근데 보수 진영에서의 그런 이 지각 변동 문제로 한동훈은 언제 낙마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또 하나 갑자기 좀 대한민국 정치가 슬프달까 뭐 이렇게 약간 고착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김태효 뭐 50대 중반에 넘었죠. 한동안 이제 중반 아직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김태효 씨도 아버지가 김경혜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고 뭐 아주 요직이라고 볼 수 없는데 형사정책연구원장도 했고 검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도 뭐 진형구 뭐 대검 뭐 공안부장 했던 사람이 이제 장인이고 이러면서 약간 어떤 그룹들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아니 뭐 검찰 정권이니까 그 검찰 정권하고 약간의 이제 뭐 바꾸려는 사람도 뭐 검사 출신들이 다 포진돼 있는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OECD에 들어와 있는 민주국가 치고 검사가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 정권은 지금 최초로 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제도가 다르니까 미국에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검사라고는 할 수 없죠. 아니 예를 들면은 빌 클린턴이 악한 소주의 검사 출신인데 그 검사 정체성과 그 검사 무리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린턴은 정치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는 거는 최초로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고 별로 공부도 못했던 부분들이 네. 이 정도 비리면은 이미 윤석열 정부를 가야 되는데 모든 이제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이런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한 마지막 단죄를 검찰이 하다 보니까 그 검찰 정권 하에서는 마지막 카운터 한 방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검사인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검사 집안. 그렇죠. 김태효는 스스로 검사는 아니지만 뭐 정치학자이지만 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검사. 이런 구조가 고착되고 더 탄탄하게 자기들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냥 뭐 칼같이 그냥 전원일치로 기각당하고 검사 탄핵이. 네네. 검사 탄핵을 지금 거의 이제 참패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검찰 정권이 국민 여론에 지탄받고 엉망진창 가는 건 맞는데 네. 결국 그 정권을 단죄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민주국가에서는 결국 검찰이 단죄를 했었는데 그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이 단죄가 안 돼서 끈질기게 버티고 가는 거고 윤석열도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죠.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